제가 87쪽에 5번에서 보면 이거 현 나오면 들어야 될 생각이 좀 있어요. 현이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3 개념이야.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 했더니 RQ하고 SP가 같아. 그럼 중3 개념에 의하면은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소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중3에서 내용이야.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빨리 찾아내라 뭐 이렇게 된 문제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얘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것이 y는 2x 플러스 얼마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2x 플러스 얼마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4라 됐고 길이가 4면 어차피 이거 피타고라스를 써야 될 거니까 요 반지름에 반지름만 봐봐.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절반 여기가 제타 2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되지만 그냥 이제 피타고라스 쓰는 개념으로 얘를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2라 계속 반지름이 요 길이가 그 현의 길이가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고 했고 이걸 4라고 했는데 절반이니까 2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좀 이용을 해서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 특별하게 원인데 접한다고 그랬어. X축에 접한다 그랬는데 X축에 접하면은 그 명언은 뭐 확인해야 돼?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접한다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반지름하고 A하고 이 B 중에서 뭔가 하나가 관련이 있게 있는데 그게 플러스 R이냐 마이너스 R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반지름을 만약에 반지름을 R이라고 치면 얘가 A, B 할 때 B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를 B라고 쓸 필요가 없고 R, R이지.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길이가 딱 요거야. 이렇게 A, B 할 때 여기가 A, B 할 때 요거니까 여기는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길이가 A고 그다음 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R이고 그럼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거에서 피타고라스 쓰는 R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4랑 같다 이렇게 하고 시계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 얘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갖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여기 똑같이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긴 해. 근데 이거를 A라고 놓고 풀어보면은 똑같은 식 나오니까 별 상관이 없고 빠 필요도 없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쓴 다음에 이 직선을 x, y 상수로 놔놓고 여기서 뭐냐 A, R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아니라 거리가 A가 되는 거지. 이 직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이 A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A하고 R 대입을 해보면 2A 마이너스 R 플러스 P가 이 값이 A다 이렇게 돼. 아니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끼는데 문자가 3개 있어요. 뭐 하나
여기서 여기 P를 쓸 필요가 없네. P가 하나 더 있어서 내가 문제를 못 푼다 이렇게 했는데 이 P가 뭐라 했냐면 또 여기를 지나는 애초에 직선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이 P점이 몇 콤마 몇이냐? 여기가 A 콤마 0이지. 이 P 값이 실제로는 이것이 AJ. 이 문자가 3개 있어서 말이 안 되지. 그런데 P가 실제로는 A네. 왜냐면 여기 P점이 A 콤마 여기 있는 P가 그 P랑 다르지만 내가 여기 지금 이 직선에서 이게 지금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A, 0을 지나는 직선이지. 아까 정문대 또 말한 거 기울기가 2인데 요점인 A, 0을 지나는데 이 점이 딱 A, 0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세울 때 기울기하고 한 점이 나오면 Y는 기울기고 그 다음에 A, 0이다 이런 형태로 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넘기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a가 여기인데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인 a, r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만 같다는 식이 또한 나온 거잖아. 이게 이 점을 이용을 해야지.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직선을 세워야 이렇게 문자가 하나 사라지니까 얘는 a, 0에서 0은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a, r을 대입하니까 2a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a가 이게 요 거리인 a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절대값 r은 그냥 절대값 r하고 똑같고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r은 어차피 여기서 양수지. 저 상황이 여기가 이 r값이 양수야. 이 싸움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r값이고 반지름이니까 또 r값이 이렇게 r은 지금 여기서 원래 이걸 또 양변을 제곱해도 상관없고 제곱을 해서 r제곱 대신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r 대신에 그냥 r은 a 루트 5다 해놓고 여기다 어쨌든 대입은 가야 돼. 근데 a 값이 나오잖아 여기서. 뭐냐 a 값이 나오면 r 값을 아는 거고 그러면 요 점을 아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 길이를 얼마인지 구하든가 아니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 데 있잖아. 여기서 여기는 요 직선을 잘 세울 때 이 직선을 기울기를 알고 있고 y절편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면 되시면 여기 P점 지난다는 역사를 보고 y절편을 좀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쓰인 개념은 중상 개념 이게 지금 현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중상 개념 하나 쓴 거고 피타고라스 써가면서 풀어본 거니까 한번 근데 너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잘 보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 지금 상황이 옛날에 비하면 진짜 원도 엄청 많이 사라진 거야. 이게 사라진 내용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진짜 2번 더 얘가 지금 일단은 여기서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겠으면 성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성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성분의 길이니까 얘가 3이고 양변 제곱해주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형태가 지금 원의 방정식 형태잖아. 이 a하고 B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상황이 지금 원의 방정식 꼴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A하고 B를 X, Y라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A축, B축이라고 보지 않고 X축, Y축을 본다고 치면 5, 이 10이라는 이런 점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요 위에 어딘가가 A, B라는 점이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제 뭐가 사라졌냐면 이런 게 사라졌거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다라고 풀고 난 다음에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냐 뭐냐에 따라서 직선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직선이
요거 AB도 XY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이 얘랑 만나게 해가지고 이 K가 Y절편의 개념이니까 Y절편이 그냥 크려면 이렇게 여기 위쪽에서 접할 때 K가 가장 클 것이다 뭐 이런 놈들을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그랬다. 근데 이거 봐봐. 이게 이 꼴이 지금 뭔 꼴인 것 같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K인 걸 찾는데 그 K가 가장 큰 걸 찾아야 돼. 얘가 뭔 형태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K다고 이 A하고 B가 지금 X, Y가 똑같은 거야. 따져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K대. 뭔 형태야? 뭐야? 원이냐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K인데 그 루트 K가 가장 클 때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중심이 0,0이면 여기서 계속 원이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원들은 안 돼. 왜? 이 A, B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원이 계속 커져가면서 얘랑 만나야 돼. 그럼 제일 작은 건 어쩔 때냐?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작은 K값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제일 작은 거. 제일 클 때는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큰 거고. 그럼 반지름을 구하라니까 결국 여기서 원의 중심하고 얘 원의 중심을 구하면 돼. 얘 중심, 이건 어차피 0,1일 거고 얘 중심이 지금 여기가 5,10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3까지 더하면 이게 이 빨간색 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빨간색 원 입장에서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K 값인 거야. 그 루트 K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고. 근데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 중에서 이 3을 빼버리면 루트 K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차피 K 구하니까 제곱해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건 50이니까 피타고라스의 형태니까 5, 12, 13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마 13일 거고 13에서 3을 더하면 16이니까 얘는 16이야. 이게 지금 루트 K가 제일 클 때가 16인 거지. 그럼 나는 K를 구해야 되니까 16의 제곱의 답은 256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이 사라졌다. 원래는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쩔 때 이제 직선으로 나오면은 이 직선이 이렇게 막 가면서 최대 최소 되는 것이 결국 y 절편이니까 이게 이제 접선에 관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어떤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을 해서 y 절편 두 개 찾은 다음에 가장 큰 y 절편이 가장 큰 값이고 작은 거에 작은 값이고 저 단원 자체가 있었던 단원이라기보다는 유형으로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지. 그래서 사라진 게 서로 이을 수는 있으니까 막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 이것이 원의 형태인데 이것을 최대값을 구하라면 그 최대나 최소는 얼마나 놓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따가 10번 하나 더 생각할 건데 이것 좀 잘 왜냐면 이것도 중3에서 뭔 내용이야 사라져 보겠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꼭 기억하라고. 왜냐면 그거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몰라보면 이게 진짜 안전이 아주 어려운 것처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직선의 기울기
우리 지금 이렇게 봐봐. 이거를 꼭 좀 정리를 해놔봐봐. 이것을 정리를 해놔보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거 원래 중3 때 뭐냐, 원주각 중심각 이런 단어 기억나?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기억나? 삼각비 있었고, 원주각 중심각 그런 거 원주각에 관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계하고 끝났었거든. 근데 예전에는 원주각 중심각 하고 난 다음에 원과 비례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어. 닮음의 성질로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다. 근데 그것을 없애서 또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원문제 풀 때 어려운 거 풀 때 그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것이 좀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냐. 외우겠다. 그 시프트를.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것도 내가 한번 예전에 말했었지. 한개 더는 이거는 또 다 올라가면 안 해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원에서 이게 원인데 이게 선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원주각 중심각에서 닮음으로 넘어간다 했잖아.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요 선을 이렇게 긋잖아. 이렇게. 그럼 이 두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야. 그리고요, 원주각의 성질.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 각과 이 각이 무조건 같다. 그 다음에 막곡지가 같잖아. AA 닮음되거든. AA 닮음되는데 여기를 지금 A, B, C, D 여기를 가운데 점을 P라고 하면 여기서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성분 A, P 대 여기가 지금 막곡지각 그 다음에 여기 각 같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 그러면 A, P 대 하면 요거는 P, C 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 A, OX니까 여기도 OX 하면은 P,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요거 하면 P, B 대 그러면은 얘가 X세모니까 X세모에서 PC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그냥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다 나왔다는 거야. 다 설명을 하진 않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공식 말할 거야. 그냥 여기만 하면 되니까. 중3 때 이런 나오는 과정이 중요했지. 하고 이것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하면 이거 외우기도 쉬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는 거야. 이것도 현에서 뭐 써먹을 수가 있거든. 여기는 수직이냐 아니냐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막 현은 막 수선으로 가잖아. 근데 거기에서도 이 개념을 알면은 뭐 피타고라스 좀 쓰지 않고도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무조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거든. 얘는 성분 PA 곱하기 성분 PC의 길이가 성분 PB 곱하기 성분 PD랑 같다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형주만 갖고 있다고. 아무나 소리야 이거 집에 가서 직접 이걸 딱 해갖고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진짜로 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온다니까. 진짜 어려운 이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이거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P, A, B, C, D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닮음되거든. 그 닮음이 왜 되는지는 설명 안 돼서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심심하면은 이렇게 그어갖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닮음이 된다는 거를 찾아볼 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공식만 제대로 외우면 이게 바로 끝나. 이게 얘를 가지고 써볼까. 이게 지금 이것은 얘랑 똑같다. 봐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됐는가 일단 한번 잘 봐봐. 그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하냐. PA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다 그랬잖아.
상황이 이게 잘못 써보면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가 선분 PCB 곱하기 선분 PD가 답변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선이야. 이 P점이 이렇게 만나긴 만나는데 하나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얘가 접하는 걸로 가는 거야. 접선. 얘가 접점에서 딱 끝나는 거야. P 일반적으로 중3에 예전에 있을 때 이 접점을 T로 놓고 있거든. 합쳐점이니까 A, B. 그럼 내가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됐잖아.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야. 이게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PA 곱하기 PB가 PT의 제곱하고 같다.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풀어도 되고 이거 하나 왜냐면 이건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 접선의 길이 구하고 피타고라스 이용을 해서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섞어갖고 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얘만 가기도 좋은 문제를 판단을 할 수도 있어. 상황이. 얘는 이제 중요한 것이 원바크 한 점에서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원 끝까지. 나머지 하나는 원래 제가 쓰진 않으겠다. 이거 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만약에 다 이루어지면 나한테 좀 많아지고 이 형태로 갈 건데 지금 이거 이런 걸 쓸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 PQ의 길이를 구할 때 저 방법을 모르면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갖고 얘를 연립을 해서 여기 이 PQ의 길이를 구해야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현 같은 거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뭐랑 같아 이런 형태로만 가잖아.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데 현의 길이가 안 나왔다는 소리야 얘가 지금. 그럼 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복잡하게 식을 써야 되는데 얘 쓸 때 이거를 이용할 거냐 얘를 이용할 거냐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걸 하려면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를 더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접선이 만약에 이걸 쓰려면 이걸로 하려면 이 A 왜냐면 나 저기 PQ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PQ의 길이. 근데 여기서 접선을 하나를 더 그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가 되지. 근데 이 접선의 길이를 그냥 구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한다고 지금 두 가지로 다 활용을 해볼 테니까 접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여기가 접점인 T가 되는 거니까 AT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X다 하면서 S값이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는 일단은 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알지?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했을 때 접선의 길이 구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2는 수직이고 원의 중심에서 원바크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을 이용한다면 피타고라스 써보면 접선의 길이가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고 치면 원의 중심에서 4,3까지 일단은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두 점사의 길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도 되고 이 길이가 5다라고 나오겠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냐면 여기가 5 여기 5 맞지? 맞지? 여기서 반지름 얼마냐면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이지? 피타고라스에 하면은 25에서 10을 빼니까 요 길이가 루트 15 되는 거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끝났어. 여기서 PT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PT의 제곱은 AP 곱하기 AQ랑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PT가 지금 루트 15니까 15는 제곱하면 15 되잖아. 그다음에 AP는 3이니까 3. 나는 구해야 될 값이 지금 여기서 이 PQ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야지만 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일단은 뭘 하더라도 얘는 일단 무조건 PQ가 안 나오면 얘는 구할 수가 없어. PQ를 구할 때 여기서 3 곱하기 3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이게 나누면은 얘가 5가 3 플러스 X니까 이 X의 길이가 2다라고 나오는 얘기지. 다른데 뭐가? 저 세 번째 거 앞쪽은 아예 아따 이게 선이 거의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건 두 점과 한 점과 만난다는 거지. 제가 지금 이렇게 접선이 있고 얘가 선이 엄청나게 내려온 거 뿐이잖아 그냥. 10위가 어디 있어? 여기가 A, P, A, Q 두 점에서 만나보자. 여기서 P, A, P, B 이렇게
0 밖에 한 점이 A점인 거고 AP 그것이 요거 말하는 거 PA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Q 이렇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거고 그 다음에 PT는 내가 접선을 그어놓고 푼 거잖아 지금 접선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얘가 지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성분 PQ의 길이인 현의 길이가 2인 걸 찾아본 거지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찾지 않고 또 찾는 방법이 이걸로만 써서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원마크 한 점에서 얘가 반드시 양끝까지 가야 돼. 중3에서도 얘 문제 낼 때 일단 중3까지 얘기할게요. 얘가 지금 양 끝으로 가는 것 중에서 좀 제일 편한 것이 뭐냐면 얘는 그 길이가 완전히 안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하면서 얘를 판단하면 돼. 그러면 이거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것이 접선으로 하는 것이 식이 좀 간단한 찾는 게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여기가 지금 아까 중에 5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는 저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반지름 루트 10이야 얘가 루트 1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여기 길이가 5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에서 루트 10을 줘야 되니까 5 플러스 루트 10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쓸 수 있잖아. P 이렇게 보이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거 곱하기 이거가. 그러니까 5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2.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AP 곱하기 AQ랑 같다. AP 곱하기 AQ랑 같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 풀고 나면 이거 합차에 의해서 25 마이너스 12 3 플러스 3 이거 x니까 이거 똑같이 하면 x가 2다 이렇게 나오잖아. 같이. 그러면 얘가 어차피 15 나올 거니까 얘가 25에서 10배니까 또 약분하면 5니까 넘어가면 2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피타고라스 두고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이것이 접선을 좀 이용을 하면서 왜냐면 접선 구하는 것이 좀 수월하니 뭐 이것도 길이 구하는 것이 뭐 그다음 뭐 복잡하진 않아. 저렇게 해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접선을 하나 좀 이렇게 원이 나왔는데 원바크 한 점에서 딱 이렇게 현을 가는 이런 그림 보이면 접선을 그을거나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런 모양을 할 거냐를 좀 생각하면은 이 현의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다. 이 현의 길이 구할 때. 근데 얘는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사슴자 문제 형태가 있는 거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게 현의 길이를 구했다 해서. 근데 현의 길이만 구했으면 이제 별거는 없어. 이제 뭘 쓸 거냐. 이 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 근데 이것이 지금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는데, 기울기를 구하라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4,3을 지나게. y는 기울기는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4,3을 지난다. 이렇게 식스라고 그랬잖아, 이거.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갈 거니까 x,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이게 이 직선인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것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길이가 우리가 이미 얼마인지 안다. 왜냐면 현의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루트 10이야. 여기가. 그다음에 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니까 1이야. 그럼 여기는 뭐냐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요 길이가 3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인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3 나온다고 해. 값이 끝난다 이거지. 실제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것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이거. 근데 그 현을 중3치 내용을 써버리면 그냥 바로 나와본다 이거. 거기서 이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0,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 이 길이가 3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양변 이걸 여기다 곱하면서 양변 제곱을 해보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거 제곱해보면 16m의 제곱 마이너스 64, 24m 플러스 9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다는 곱하니까 9m의 제곱 더하기 9 넘어가니까 7m의 제곱 마이너스 24m이 여기서 m 값이 아마 0하고 7분의 24하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양수인 걸 구하랬으니까 7분의 24다 안 끝난다 이거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원 밖에서 점을 그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은 거의 점과 지선 사이 거리야. 이 점과 지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현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을 찾아야 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이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 선을 그려야 돼.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얘가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접선을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접선의 길을 찾은 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얘가 저보고 갈 건지를 이용해서 현의 길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잘 판단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완전히 어려운 건데 좀 몇 단계를 그냥서는 띄웠어요. 일단 이거는 정리를 해놨대요. 이게 없어지긴 했으나 뭔가 비례가 없어지긴 했으나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현길이만 구하는 거 하면은 일반적인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일반적인 문제 형태가 돼버리는 한만 돼버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사의 거리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니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형 적어 난다면 일반적인 문제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나? 아니나? PT로 어? PT? 이거는 접선의 길이잖아. 이강한이 접선의 길 구할 수 있어?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지. 여기서 접선의 길을 구한다는 게 일단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제 그림을 너무 붙여서 그랬어. 접선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곡 있을 거니까 접선은 아무 데나 두군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가 접점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의 제곱이 지금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이거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 지금 여기는 딱 여기 여기 y축이 딱 붙어있는 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지금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나진 않겠지. 왜냐하면 얘가 10이면은 여기가 3점 얼마 넘어가니까 얘가 3이면 더 밑에 있는 거잖아.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피타고라스 여기서 구하니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10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0,0과 4,3 사이의 거리. 그럼 그게 5가 나온다고 했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5에서 10을 빼니까 이 길이가 루트 15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루트 15의 제곱은 아까 이거는 피트를 이용한 거고, 루트 15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x다. 현의 길이 구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하지? 이것저것 다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으니까. 요거는 아까 이거 지나게 갈 때는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할 거나 뺄 거나 이용을 해서 이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는 형태였을 거야. 반지름을 더했다 뺐다. 이 점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이 길이 나오고 반지름 더하면 전체 길이 나오고.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는 이거 곱하기 현의 길이를 구하는 형태에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고, 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좀 수월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사라지게 됐지만 이건 어차피 그 일반 우리 풀었을 때 써도 상관은 없어. 이미 알려져 있는 공식 형태인 공인데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미 증명해 있는 이 식을 써야 돼. 너 나한테 시켜서 그런 건 안 했거든. 어떤 한 번도 좀 남아서 역시 사람이 남아서 하니까 좀 하든 얘는 지금 P하고 PR 갖다 해야 되는데 두 원의 형태를 일단 표준용으로 고쳐야 되니까 표준용으로 고치는 거 고칠 수 있잖아.
이거 그림 다 띄우기 너무 하니까 이 표준의 고정이 10이 나와요. 4 콤마 마이너스 3 얘가 22 4 콤마 마이너스 3 반지름이 2인 거죠. 그 다음 얘는 x제곱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0.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접점에서 어차피 접선 나오면 접점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대. 그래놓고 구하라는 것이 지금 뭘 구하냐면 P점에 X좌표 구하래. 근데 P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얘가 그림 보고만 풀 수 없으니까 P점이 X축 위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값을 얼마라고 해놓고 이 A값 찾아라 이거지 지금. P점에 그러면 여기서 할 것이 거의 일단은 이게 같다겠으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랑 같다 뭐 이런 형태 해야 돼? 그렇죠. 저는 구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 거리 같다라는 것은 뭔 거리 같다는 소리야? 접선의 길이 아까도 접선 물어보고 또 접선 구하는 거지. 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피타고라스 써서 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의 원의 중심에서 이 저점까지 이거랑 이렇게 해서 뭐 길이 같다 이거 하나 이거지. 이게 단순하게 이거 그냥 이게 접선의 길이 같다 그냥 성리 쓰는 건데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가 그냥 A인 거잖아. X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 얘는 반지름이니까 1인 거고. 피타고라스에 의하면은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 근데 여기서는 또 반지름이 2고 그 다음에 0,0에서 4, 마이너스 3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면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 루트. 콤마 여기서 뭐예요? 아? 이 콤마 여기 아니고 요거는 a 콤마 여기는 근데 뭐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루트에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9에서 4 빼는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럼 얘랑 같다면 a가 나오고 그 a가 나오면은 좌표가 2개 나올 건데 그 a가 양수인 거면 되는 거지. 만약 양수 2개 나오면 b점 2개일 수도 있다 이런 소리인 거고. 근데 여기가 뭐 그럼 봐봐 이게 양변 저거에서 풀기만 되니까 이게 루트는 뭐 저거하면 사라질 거고 그냥 저거에서 풀어보면은 뭐 A값 사라지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A차 사라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A는 얼마나 되겠어 2차만 풀 필요가 없네. 이 부분도 뭐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형태를 이용해서 끝났다. 심히 의심이 가긴 한데 그러면 97초까지 안 풀었을 것 같다. 아니면 했네? 됐구나. 그냥 개인 의식이구나. 아마 이기는 잠만 자고 또 아픈 거 같아. 너 몰랐어요. 이래서는 또 다 알고 있는 데라고 아픈다. 몰라긴 했어요 진짜. 그리고 뭐냐 도형의 이동은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그 식이 말로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써나온다 그랬어. 근데 이것이 도형을 만약에 이동할 때는 방정식 형태로 써놓는다 그랬지. 이런 방정식,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식이 x-a, y-b는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고 아 지금 이것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또 쉽게 생각을 하면은 x 대신에 x-a 집어넣는 거니까 도형을 이동할 때 그냥 x 대신에 이거 넣고 y 대신에 이거 넣어라 이런 소리야. x 대신에 x-a 대입하는 거니까 도형의 이동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그 2차 함수인 포물선은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일단은 도형의 이동으로 해서 상관없고 이제 대칭 이동이야. 이 대칭은 중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대칭의 개념을 다 생각을 하고 추가로 해서 다른 것까지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그 대칭 이동에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될 내용 2개가 있어. 대칭 이동에 나오면 이거는 뭐가 머릿속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냐면
이 중점과 수직이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뭔가를 찾았겠다라는 생각을 잘 해야 돼. 수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울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 중점과 수직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어떤 대칭할 거냐면 맨 처음에는 점대칭이야.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점대칭 중에서 뭘 먼저 대칭했었어? 중학교부터 점대칭 대칭이 하긴 했어. 근데 특정한 점대칭만 했었어. 그게 원점 대칭이었지. 점 중에서도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하면 그것이 반비례 그래프였잖아.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3년 전이니까 일단 정도 기억 안 나고. 점대칭은 좀 간단해. 점대칭은 중점으로만 그냥 끝나거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될 거냐 소리야. 대칭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미술에서의 데칼 콤마인처럼 접었다가 펼친다 소리잖아. 접었다 펼치면 이것이 그대로 반대쪽으로 간다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접었다 펼치면서 이것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직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수직이라는 문제를 쓴다는 소리야. 이제 여기서도 이게 넘어가려면 여기가 어쨌든 간에 그 대칭이 되는 게 접어지는 뭐가 있을 건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넘어가. 근데 여기는 점대칭에서 수직은 거의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한 중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이 점에서 대칭하면 이것이 이쪽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지금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라는 점을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랑의 평균이 이 점이 되는 거지. 또 다르게 말하면 여기를 2배를 한 다음에 이 x의 개수랑 이 x의 개수랑 더하면 똑같겠지. 평균의 개념이니까. 뭐만 할까? 문제를 보면 별로 없어. 이게 점대칭은. 근데 점대칭 중에서 이거 말고 이제 그 대칭 중에서 점대칭은 평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의점입니다. 나머지 대칭은 조금 더 수월하다가 선대칭이 이제 좀 복잡해. 그냥 점대칭에 관한 것이 섞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여기가 2,1이라는 점에다가 대칭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대칭점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2를 2,1에다가 대칭했을 때 그 대칭된 점이 얼마나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중점의 그냥 평균이야. 요 점이 x, y라고 놓으면 얘랑 더한 것의 절반이 얘랑 같고 얘랑 더한 것의 절반이 얘랑 같다. 좀 더 쉽게 하려면 얘 2배를 하는데 2배 하면 4잖아. 그러면 얘랑 더해서 4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 8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2배 하면 2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겠지. 이 점이 8,2다. 이게 점대칭은 중점으로만 가면 끝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점대칭에서는 평균으로 가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면 끝난다 소리. 이렇게 점대칭 중에서 그냥 어떤 한 점대칭 하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야. x축, y축, 원점 여기까지는 중1 때 한 거지. 대칭은 우리가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을 하냐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냐 다 달랐잖아. 근데 대칭이동은 똑같아.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나 방법이 똑같으니까 써가는 방법이 여기가 지금 점대칭 하라 그러면 이것은 평균으로 가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라 그러면은 이거 중학교 1학년 거로 생각 안 된다고 a, b라는 것을 x축 대칭을 하면은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펼치는 거니까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y 부호만 바뀌었었지. x는 그대로 가고 y 부호가 마이너스 b로 바뀌었다고 이런 해석은 기억나지?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중점과 수직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는 뭐 하냐면 얘랑의 이게 여기서 그 중점의 평균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중점을 일반적으로 뭐로 잘 쓰냐면 이 중점을 대입을 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풀 거예요. 대입을 얘랑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쓸 거라고 실제로는. 점대칭에서야 그냥 이게 바로 평균으로 끝나지만 나머지들은 얘랑의 중점이 어떤 선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 선에다가 대입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쓸 거라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것이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이 된다 이거지. 이 개념으로 계속 넘어갈 거니까 이거 잘 생각해서 봐. 근데 일반적인 것은 중학교에 썼던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 Y축 대칭은 X보호 바뀌고 Y보호 안 바뀌고 그다음에 원점 대칭은 둘 다 보호 바뀐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애호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선대칭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X축도 선이고 Y축도 선이니까 이 두 개는 선대칭에 관한 개념이고 이거는 점대칭에 관한 개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Y는 X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관한 이렇게 Y는 X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2,1이라는 점이 있어. 얘가 1,2라는 점. 이 1,2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소리야.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은 아닌 건 꼭 아니게 됩니다. 이제 넘어갔어, 이렇게. 그치? 중학교 1학년도 이거 어려운 책에는 이게 들어있어. 그냥 합동으로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이게 1학년 2학기까지 하는 애들은 합동의 설명으로 Y는 X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여기서 보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야. 근데 이 점이 얼마나? 1,2거든. 그럼 얘가 길이가 1이고 2란 소리야. 그럼 여기는 2하고 1 돼야 되잖아. 이 점이 2,1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뭐 그냥 다른 성질 이용해서 할 거지. Y의 X축도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서 푼다고 한 게 낫다고요. Y는 X축 대칭이면 X, Y가 뒤바뀐다는 소리야. 이게 A, B를 Y는 X축 대칭하면 B,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축 대칭하면 바뀌는데 부호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부호까지 다. 여기까지 그냥 애워놔둔 것이나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나중에 다른 선대칭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려운 것은 선대칭이 어렵다고 이거는 이런 것은 그냥 암기할 수 있는 선대칭인 거고 일반적으로 선대칭은 다르게 문제를 푸니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중요하듯이 선대칭, 대칭에서는 선대칭의 개념이 중요해. 그걸 엄청나게 많이 쓸 거니까 나머지는 다 암기 형태라고 보면 되고 이 4,1을 X축 대칭을 하면은 Y보호가 바뀌니까 4,-1 되지. 그 다음에 이거를 Y축 대칭을 하면은 X의 보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4,1을 거고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Q점을 Y축 대칭으로 이동한 것이 C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Q점은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 앞에 거 문제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랑 기울기가 얘랑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해서 A값, B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놓고 여기서 PQ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P가 어디 있어? P는 이거고 Q는 여기서 찾으면은 A값, B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구해놓고 다시 기울기 구하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요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이. 또는 이것을 직선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직선 갖고 대입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것이 낫겠지. 뭔 말인지 할까? 이 점만 구하면은 직선을 보면서 똑같은 문제야. 근데 단순하게 대칭이동 했었다 이 소리고 여기 16번 한번 해봐. 16번 점대칭은 평균이고 지금 왼쪽에 98쪽에 있는 것들은 애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게 낫다고 이렇게 보자마자 누구 보고 바꿀 거냐 X, Y를 다 바꿀 거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라야지. 막 많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선대칭하고 선대칭하고 이제 선분의 최소값 나오는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선분의 최소값 구하는 거 그 정도만 좀 해놓으면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게 보면은 그 아까 그 마이너스 1이 혹시 안 되는 말했는데 얘는 지금 그 점이나 도형이나 상관없다 했잖아요. 얘가 이 도형을 y축 대칭 이동을 하네. 그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소리니까 보이는 x마다 다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는 3x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 이게 지금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을 y는 x로 대칭 이동하래. 그럼 이거는 x는 보이는 x는 다 y로 바꾸고 보이는 y는 다 x로 바꾸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3y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 된 거지. 직선의 관계 끝났다 이렇게. 선대칭도 똑같다고 해. 도형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나 둘 다 바꿀 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런 뭐 19번 얼른 하고 나머지 것도 지금 좀 해봐야 돼. 이게 그 대칭이 좀 빨리빨리 막 돼버려야 되니까. 왜냐면 이것도 이것이 돼야 뒤에 가면 또 섞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원을 어떤 직선에다가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해놓고 이것이 어떤 직선에 접했다 막 이러면서 다 섞어버리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접하는 거에 성질을 막 다 섞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넣을 때도 있지만 섞어서 되니까 이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거를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해놓고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물어봐 보니까 섞어봐. 힘드냐? 기억이 안 나지. 인천에서 일주일 남네. 일주일 남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뭐 답이 4번 나와야 돼. 4번이 우리가 원하고 포물선은 도형, 평행이동에서도 도형으로 보지 말고 점으로 보라 그랬잖아. 점으로.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할 때도 도형과 원과 원하고 포물선은 그 그냥 그 점으로 점의 이동이라고 더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냥 도형이 대칭 이동으로 본다고 해서 풀어놓고 이걸 두 가지 형태로 풀어본다고 치면은 얘를 S축 대칭하라 보면은 X축 대칭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보이면 표준형으로 붙이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가 아마 9다 이렇게 될 거 같고 근데 얘가 지금 X축 대칭 이동하라 그랬어. 그러면 도형의 이동을 한다고 치면 도형을 대칭 이동하면은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면 이제 여기까지가 한 것이 X축 대칭 이동이지. 이게 지금 C1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 쓸 때 이렇게 안 쓰지. 2차의 보호를 아니 문자의 보호를 플러스로 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금 C1 그래프인 거고 그 다음에 C1을 원점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잖아. 이거를 원점 대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C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이 이것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쓰겠지. 이거를 C2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얘 원의 중심이 3,1인데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도형 자체로 한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점으로 많이 한다 이거지. 얘 원래 원의 중심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었어. 근데 얘를 S축 대칭 이동하래. S축 대칭하면 Y의 부호만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이 3인 원. 이것이 C1이고
그 다음에 이 C1을 C1을 원점 대칭하라 했으니까 얘를 원점 대칭하면은 X, Y 부호가 다 바뀌니까 3,1이 될 것이고 반지름 여전히 3이잖아. 이게 C2 하고 이거 정사했는데 이게 더 빠르지. 막 식을 막 계속 막 쓸 필요가 없잖아. 왜냐 조금 더 뭐 얼마 걸리진 않지만 그 얼마 걸리지 않는 것도 쌓이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점으로 한 번 써도 나았다 이거. 상관없어. 도형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점으로 하면 점의 형태만 보고 한다는 거야. 22번 도형으로 하던 점으로 하던 이렇게 해봐봐. 보이는 x마다 다 마이너스 x냐 다 마이너스 y냐 이런 걸 간다고 대칭 이동이. 은근히 풀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잘 해봐야 돼. 포물선 하나를 더 해보고. 수도 있어. 내가 뭐 조심하라고 하는지 할 건지 좀 예상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원은 그 상관없는데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뭐 이동되기는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위로 오르기 아래로 바뀔 때가 있어. 2차에 뭐냐 부호가 완전히 바뀔 때가 있다고. 어쩔 때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X축 Y축에다 대칭 이동하면은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를 X축에다 대칭 이동하면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게 2차에 부호가 바뀌어버린다고 상황이. 원점 대칭 이동을 해도 얘가 지금 X, Y가 부호가 다 바뀌면서 가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만 와버려야 돼. 이게 원점 대칭에도 이런 형태로 와보니까 부호가 바뀌는데 이런 거 판단하기 좀 힘들면 그냥 도형으로 하는 게 낫고 도형으로 해서 점으로 했어 나가나? 이거 만약에 도형으로 한다고 치면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를 또 표준형을 고치려면 시간 걸려. 그러니까 꼭지점을 보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다 쓴 게 낫지. 하고 이거를 전개 갖고 얘랑 비교를 한 게 낫겠지. 굳이 이걸 표준형 하려고 얘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도형 자체를 가는 거고, 만약에 점으로 갔다고 치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이동되는 거거든.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y축에다 대칭 이동했더니 1 콤마 이게 됐대. 그러면 이 전의 값은 분명히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1 콤마 2였을 거 아니야. 근데 y축 대칭 이동은 이게 2차의 부호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2차의 개수가 1인데 꼭지점이 1,2인 거야. 그러니까 y는 2차의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1,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풀어보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다라고 좀 더 빨리 이게 나오겠지. 뭐 별반 차이는 얼마 안 나긴 안 나는데 이게 쓰는 것이 차이가 조금 있다고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점으로 이동할 때는 그 뒤집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 이거 신경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도형으로 한 게 낫다고. 신경 한 번이라도 안 써갖고 망할 것 같으면 이거 원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으니까. 여기가 대칭 이동이 결론적으로 다 앞에 있는 원의 문제나 접선의 문제 막 이런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해석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다 앞에서 했었던 문제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그 뭐냐 이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원점에다가 다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접했다. 결국은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문제 풀어라 이런 말이잖아. 근데 이거를 막 이동 시켜서 접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대칭 이동하면은 x하고 y하고 뒤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야. x하고 y하고 뒤바뀌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대칭 이동했고 그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둘 다 바뀌게 되잖아. 이것이 마이너스 2y 플러스 5x 더하기 3은 0이고 근데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하니까 그러면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 원의 중심인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푸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이 정도는 뭐 x, y 상수선으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은 25 플러스 4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3이잖아. 이 값이 반지름 반지름 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y 값은 u가 x에서 얼마나 이렇게 쓰지. 이게 결국은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데 도형을 이동시켜서 한다. 아까 이것도 좀 알고 있는 것이 나니까 그 예준이가 봐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을 하면 직선이 어떻게 될까? 어떤 점? 근데 이것이 얘처럼 원점 대칭 이동이면 별거 없어. 얘는 지금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라 했잖아.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어떻게? 둘 다 마이너스 지금 끝나니까 바로 끝났잖아. 근데 일반 점에다 대칭 이동을 해야 하는 거야. 직선을 점에다 어떻게 할 거야? 고개 끄덕이면 어떡해? 선생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 찾아가지고 저거 하나 찾고 그 정점을 지나는 거 해요. 뭐가 잘했어? 전점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 적었어. 기울기가 그걸 아무리 바뀌어도 고정된 점인데 이거 고정인데 얘가 그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직선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점 원점이 아니라 어떤 점에다가 점대칭하라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쉬운 것이 뭐 아무 점이라도 해도 되는데 뭐 x절편, y절편 이런 것처럼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이 점을 이 점에다가 점대칭하고 평균의 개념으로 찾고 그다음에 또 이 점을 이 점에다가 점대칭한 점을 찾아. 그럼 점 두 개를 아니까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가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이것이 항상 평행이 돼. 직선을 점대칭을 하면은 무조건 평행 직선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버리면 얘가 아무 점에다 대칭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아니까 얘 기울기를 알거든. 이게 아까 그 누구냐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평행 이동처럼 돼버려요. 얘는 얘 직선의 기울기 갖고 얘 직선의 기울기 끝났으니까 아무 점이나 한 점만 찾으면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직선 중에서 아무 점 하나 그거를 점대칭에서 찾아내고 평균의 개념으로 찾아보내는 다음에 만약에 찾았더니 이 점이 3,4야. 근데 얘의 기울기가 2였어. 그럼 이렇게 이 점 만약에 나한테는 맞습니다. 1,3이라는 점을 어떤 점에다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았더니 3,4가 나왔어. 근데 얘의 기울기가 2야. 그럼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2인데 3,4를 찾는다 이렇게 바로 써볼 수가 있다. 점대칭을 하면은 기울기가 그대로가. 얘도 어차피 원점 대칭하고 있잖아. 지금 상황이 어차피 원점 대칭도 점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상황이 기울기가 막 그대로 갈 거야. 이제 한 번씩 해봐봐. 이제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풀진 않겠지. 얘는 원점 대칭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원점 대칭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근데 잘 보면은 분명히 저놈도 점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전혀 안 바뀔 거라고. 당연히 y절편은 바뀌겠지. 근데 해요? 해봐. 28분 하면서 점대칭이면 기울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딱 넣어놔보는 점대칭은 기울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28번은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원점 대칭인데 그냥 점대칭은 아니고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확인을 하라 그랬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대칭의 하나의 부분이니까 분명히 기울기는 바뀌지 않고 써질 것이다. 물론 이게 원점 대칭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덜 있었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로 할 수 있는.
한 보고 있지. 없어요. 됐어? 얘가 지금 원점 대칭 이동하다가 아까처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x, y 구호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얘 기울기가 4분의 3인데 얘 기울기도 4분의 3이니까 기울기 안 바뀌어 있다고 지금. 근데 y 절편은 바꿔져 있지. 근데 이렇게 이동했는데 다시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겠으니까 x랑 y랑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 직선 여기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니까 끝난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끝나겠다라고 하고 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얘는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칭이동만 시키다가 평행과 대칭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얘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 다음에 또 y축의 대칭이동과 폼을 쓰는 꼭지점이 체질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 꼭지점에 뭐 봐야 되니까 이거 y는 x-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표준형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 계수의 1일 때 이 계수의 절반 쓰고 이걸 제곱을 하면 a 제곱인데 3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로 가겠잖아. 표준형을 할 수는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도형으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점으로 한다고 치면은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이 점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면 이렇게 꼭지점이 바뀐 거지. 바뀌었는데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네. y축 대칭을 이동하면 x의 보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꼭지점의 좌표야. 근데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a가 구하면 끝나는 거지. 방정식 풀면. 근데 도형으로 가려고 치면은 이거를 그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푼다고 치면은 y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쓰고 원래 써져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다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2항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축 평행 이동은 그냥 더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더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y축 방향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구하면은 얘가 a 플러스 2, 꼭지점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대입한다 이거지. 도형으로 하던 아니면 점으로 하던 상관은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섞었다라는 개념 말고 살짝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었다라는 거 말고는 뭐 그닥 뭐 없어. 그러니까 앞에 것만 정확하게 잘 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풀린다는 거. 이게 거의 똑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31번 한번 104쪽까지가 좀 간단해. 근데 나머지가 조금 복잡하다. 31번 이걸 주시죠. 31번 그리고 이거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었다라는 거 말고는 막 복잡한 거 없어. 오늘 하고 가요. 어디서 먹을까? 뭘 줄 알았어? 우민? 분명한테다.
그냥 보안 이제 이제 먹을 거 보면 공원인가 거기 아니 나 스포츠 출근. 그 집에 엄마가 무슨 데서 근데 집 앞에 오는데 이게 시발 존나. 라면 집 끓여 먹으면서 뭐라고? 아니 엄마가 방에서 갔다고. 지금 딱 걸렸지 명언아. 어? 딱 걸렸지. 쌤 장애가 쌤은 나오세요. 너무 공격적이야. 나도 교육 시키라고 멀리. 영환이는 말발량이라서 못해. 뭐 갑자기 막 반에서 막 안 친한 애들이 뭐 영화 뒤로 가면 날 존나 뺀다니까 갑자기. 누구지 막 그래 막 사람들이 승주 이런 애들 못 때리고 나와 존나 뺀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아 뒤질래? 그거 풀면 이거 자고 있어. 와, 다 풀고 자는 거지 지금. 너무 풀었어. 왜? 너무 풀었어. 그런데요. 더 먹어야 돼. 아니고. 오이씨.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었던 거 이제 다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점대칭을 평균을 말하라 그랬어.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선대칭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선대칭은 왜 다음에 안 해요? 선대칭 다음에. 나는 이거 걸어. 그 종류가 좀 많았어. 그치. 무슨 있어? 내일 다시 하더라도 오늘 조금 그런가 되게 짧아. 이쪽에 그래 지금 점대칭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평균으로 간다 했잖아. 원의 이동의 점대칭으로 봐야 되니까 이 중심이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 얼마 이렇게 가는데 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3이잖아. 마이너스 뭐 이거 얼마도 알아야 되네. 이거 그거 넘어가면 얘가 9 이게 되겠지. 이거고 반지름 3인 원인데 얘를 1, 마이너스 2에다가 점대칭을 하래. 그럼 이것이 몇 콤마 몇이 돼?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을 그 어차피 점대칭을 보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칭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원이 이렇게 그린다 소리잖아. 이거 2배 하라 그랬지. 2배 하면 2야.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야.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이건 뭐 반지름 a인 거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은 9다 해서 뭐 a값, b값, r값이 얼마나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점대칭은 평균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여기 뭐냐 34번 하면 되나 보다. 점대칭은 평균 이거를 잘 구분하면 돼. 점을 점에다 대칭하는 거, 점을 막 선을 점에다 대칭하는 이런 개념 말고 점을 점에다 대칭으로 할 때 그 점끼리 평균을 이용해서 그냥 빨리 구하겠다는 생각을 반지름 몇이에요? 몰라. 제가 풀라. 정말 할만하다 이거. 그래서 어차피 비행기 모드를 익힌 거지. 방행 모드를 끌려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걸 게 아니라 진짜 뭐 잠결에도 하다가 누른 거 같아요. 제가 비행기 모드를. 진짜 일부러 게 아니고. 일부러 와이파이를 끌리고 없는데. 비행기 모드를 와이파이를 킬려고 했어. 또 몰라. 와이파이를 켜려고 했다고? 와이파이를 왜 꺼놨을까? 실수로 꺼서 밖에 있다가 보고 있어. 뭐라는 분인지. 근데 왜 자고 일어났는데 비행기 모드 켜져 있어가지고. 얘 지금 그 34번에 그 7 나와야 돼. 7 나왔지. 아까 이렇게 한번 써봐.
아 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여자랑 더 함께. 근데 회의는 회의는 어려워요. 회의는 겁나 지금 쉬운데. 대칭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 또 지금 어려운 거. 직선이랑 공식으로 공식으로 남았는데 이걸 더 한다고? 직선이 이런 공식으로 내용을 한다고 말하고 직선 대칭이 이교시 요것도 뭐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외워서 푸는 사람은 좀 너무 어려워. 아씨 수육이 장물. 이제 무슨 직선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만 잘 생각을 해놓고 이제 좀 어떤 이렇게 이 직선이 있는데 A이 왜 있지?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게 어려워. 그게 좀 어렵다.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직선을 점에다 이동하는 것은 이 다문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처럼 많이 쓴다. 이거는 직선을 점에다 대칭 이동하는 거는 막 다다다다다 막 써 순서를 고민도 안 하고 막 계속 막 써 내려가야 돼. 많이 푸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직선이 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을 이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소리야. A요 빨리. 이거 또 수직이 어떻게 해야 수직인데. 아 잠깐 내가 말 잘못했어 지금.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해했잖아 아까. 뭐라 했어? 기울기 같다겠지. 이거는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거야 지금 점을. 점을 직선에. 점을 직선에. 수직. 점을 선에다 대칭하는 것 중에서 쉬운 것이 점을 y나 x나 이런 거는 대칭 이동하는 거 쉽잖아. x축이나 y축이나 이런 것도 그냥 공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 점을 이 직선에다 대칭 이동한다면은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된다고. 뭐냐면 중점과 수직을 써갖고 이걸 빨리 풀어야 돼. 중점은 내가 대입으로 간다고 그랬지. 여기 있는 점을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 이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평균이니까 2분의 a-1 콤마 그다음에 얘랑 얘랑의 평균이니까 2분의 b-3 있잖아. 이게 중점이지. 그 중점이 여기 이 직선을 지나고 있거든. 이게 중점을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시각을 하나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x2-x1 분의 y2-y. 이 기울기가 얼마나 와야 돼? 얘가 2잖아. 그럼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된다. 이렇게 쓴다. 하고 연립방정 해체하는 게 나온 거야. 이거는 뭐 내일 보긴 할 거니까. 근데 우리 이거 이 책을 지금 104쪽까지도 풀어야 되지만 자료를 금요일까지 다 풀어놓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다. 채점까지 해보고 모르는 것만 물어본 다음에